오늘도 지난주 금요일 화제의 코너 당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뒤에서 흘리는 눈물, 당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주로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꿀맛 정치인입니다. 무려 당도 5에 달하는 수박장수. 네, 민주당도 어쩌지 못하는 이 당도 저 당도 못 가는 당도 5의 충청의 아들 재선 김종민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김종민 의원님 그리고 김종민 의원님의 여러 발언들을 철저하게 팩트 체크해 주실 우리 JTBC 최윤경 기자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민 의원을 또 살살 약 올릴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잘 부탁드립니다. 네, 딸기 이상민입니다. 네, 딸기입니다. 여기는 딸기예요. 논산 딸기입니다. 딸기 네. 엄청 달죠? 그렇습니다. 네. 예. 딸기가 또 금산 딸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논산 딸기. 논산 딸기. 맞다, 금산 논산. 인삼. 금산 인삼. 네네네. 수박도 논산 수박이 네.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수박 전문가입니다. 네. 성동에 네. 성동 수박이라고 있어요. 네. 논산의 성동면에 네. 거기가 이제 수박 전문으로 하는 하우스들이 네. 밀집해 있거든요. 아. 거기가 대한민국 당도가 제일 높은 수박. 역시 살아있는 수박 그 아. 자체예요, 이분이. 왕수박입니다. 네, 논산에서 왕수박이에요. 네. 이 당도 5의 수박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아. 이거 뭐 우리가 시킨 게 아니에요. 네네네네. 근데 본인 요새 비결입니다. 당도가 하나 올라갔어요. 어. 이 원칙과 상식 만들면서 이 육 당도 됐어요, 6으로 지금 5 플러스. 네, 원래 6으로 플러스 5가 끝이었는데. 승진했습니다. 아, 최고입니다. 와. 저도 이제 충청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저기 추부가 금산 아닙니까? 추부 그죠? 깻잎. 예. 그죠? 추부. 깻잎. 추부 깻잎이 지금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네. 전국 깻잎의 한 60% 정도 생산했었어요. 네. 오. 60, 70%. 그죠? 차지하고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아. 깻잎. 그 동네 딱 가면 추부 가면 와 거기 진짜 깻잎 냄새 그 아. 고소한 향기가 와. 어마어마합니다. 깻잎의 고장. 예. 완전히 깻잎 단지가 네. 밤에 보면 네. 야간에 불을 켜놨거든요. 그것도 엄청 멋있는 야경이에요. 그 깻잎 하우스가. 맞습니다. 네. 와. 예전에 저 결혼 전에 여친이 거기 아, 추부 쪽에 계셨는데 주로 그렇게 지역을 추부 여친. 파악하시네. 아, 추부요? 추부요. 아, 그럼 추부가 처갓집이에요? 아니, 결혼 전 전이라고. 여자 결혼 전이어가지고. 결혼 전. 네, 아쉽게 됐습니다. 의원님 네. 이런 사고 치지 마셔야죠. 제 가정 지켜주셔야죠. 애가 셋이요. 애가 셋입니다. 애가 셋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처갓집이 될 뻔했네. 네. 당도 6 우리 김종민 의원과 함께 일단 그 당에서 좀 서러운 일은 많이 당하신 건 맞습니까? 서러운 거요? 네. 서러울 거는 별로 없는데. 아 서러운 거 별로 없어요? 네. 어, 그러니까 당- 이제 우리 제가 그 우리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이어져 오는 민주당 집권 역사에서 그 제가 그래도 그 친문 뭐 최고위원 뭐 이렇게 잘 나가던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쓴소리 몇 번 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뭐 수박 비슷하게 해서 뭐 그 당원들이나 뭐 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좀 있긴 한데 아직도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저희 의원들이나 뭐 다 얘기하면 먹히고 얘기하면 김종민이 얘기하면 그래도 좀 돼요. 정청에서 듣고 다 그러지 뭐. 아니 비주류가 첫 경험이에요. 저도 낯선 게 네. 옛날에 되게 주류일 때 뵀었는데 다시 갔더니 비주류 자꾸 비명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제 뭐 주류 비주류가 이렇게 뭐 산과 골이 다 있는 거니까 네. 정치라는 게 계속 잘 나갈 수는 없는 거고요. 아 네.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네. 이게 불만이 네. 비주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되게 중요하게 시정해야 될 점이야 이게. 뭐예요? 어떤 거? 우리가 주류하고 비주류 얘기를 해요. 네. 예. 사실은 비주류라는 게 뭡니까? 이게 집권에 있는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비주류 아니겠어요? 네. 그 비주류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개혁파예요, 개혁파. 어. 소수지만 네, 네. 소수지만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 네. 혁신을 얘기하는 사람들.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이나 네. 이 개혁과 혁신을 얘기하는 소수가 점점 커져서 다수로 확산돼 나가야 그 사회가 네, 네. 발전하는 거잖아요. 건강하고. 그래서 이거를 비주류다, 얘네는 진압하자, 얘네는 뒷방으로 빼자, 아니면 얘네는 묻어두고 가자. 그 사회는
발전을 못 합니다. 예전에 주류 때도 그러셨어요? 그런 그렇죠. 얘기- 그래서 네. 우리가 소수의 목소리를 같이 가자. 별로 그렇게 안 주류 하셨던 때안 것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다 반성, 이게 뒤늦은 가짜 뉴스지. 반성하는 가짜뉴스요? 네. 아, 그 한참 정말 주류실 때 네. 그때 당연히 비주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을 야, 우린 껴안고 가야 된다, 다 포용해야 된다. 그분들의 의견 들어야 우리가 발전이 있다. 이런 얘기 하셨다고요? 그럼요. 아, 이거 팩트 체크 됩니까 아니 이거? 그때 그 제가 이제 이런 김준일 거예요. 다시 자, 불러오세요. 제가 예를 하나 네. 들어줄게요. 네. 제가 우리가 네. 그 검찰 개혁을 했잖아요. 네. 검찰 개혁을 할 때 검찰 개혁할 때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는 비주류가 있었고 네. 수사 기소 분리는 너무 심하니까 그냥 경찰 검찰 수사권 조정만 하자 이 주류가 있었어요. 네. 그 제가 그때 줄이셨어요? 주류였긴 했지만 저는 이 소수의 목소리 수사 기소 분리 그때 그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혹시 김종민? 저를 포함해서 맞네. 금태섭, 금태섭. 조홍천 네. 아. 이런 선수들이 검찰을 잘 알잖아요. 거긴 비주류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계속 주장한 거야. 제가 법사위 가보니까 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니까 수사권 조정을 하는 게 개혁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금태섭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본적으로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이 기소만 하게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그 얘기가 딱 저는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하셨어요. 그래서 야, 이 목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국 장관한테 그때 수석 민정수석할 때 네. 전화로 얘기하고 또 그때 뭐 우리 전해철 그때 이제 주류 중에 또 그 센 주류였죠. 삼철 네. 중에 하나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우리 법사위 기록에 보면 그 얘기가 매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 법사위 시절에 또 리즈 시절 중에 하나가 네. 내가 조국이냐 이거 한번 하셨어요. 그게 이제 재밌는 얘기거리고 내가 조국이야. 내가 제국이야 내가. 이 얘기한 팩트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정영진 씨가 궁금해하듯이 네. 우리가 주류였을 때 소수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귀를 기울였냐. 함께 했느냐 네.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이제 증거가 팩트 있다. 체크 가능한 거니까 찾아보시오. 좋습니다. 찾아보라. 그러면 뭐 여러 의원들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럼 네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네.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의원들 혹은 뭐 어떤 정치인과 더 괴를 같이 하신지 여쭤보는 질문인데 네. 다음 중 단 한 사람과 사우나에서 허심탄회하게 사우나입니다. 단둘이 얘기하고 싶은 상대는 누군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1번 내가 사랑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김의원, 그 사우나 어서 들어오세요. 좋아요 여기. 아이고 자 2번 내가 수호신이다. 조국. 모든 일엔 때가 있습니다. 때 좀 밀어주십시오. 잘해 잘해. 자 3번 아무래도 너무 불편한 이재명. 여기 샴푸가 없어요. 좀 챙겨오세요. 샴푸가 없어요. 자, 예의가 없는 게 아니고 샴푸가 없고요. 4번 신당 만든다고 요즘 바쁜 송영길.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정민 의원님 빨리 찜질 같이 합시다.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어. 자 이분들 가운데 사우나에서 정말 옷 다 벗고 수건 한 장 걸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뭐 녹취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얘기하고 싶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죠. 오. 이재명 대표와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할 말 많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뭐 뭐. 좋은 얘기는 예, 그리고 예, 제가 예. 존경하는 분이니까 네. 그냥 사우나 하기에는 좋은데 네. 뭐 할 말은 뭐 특별히 뭐 이게 긴급하게 할 말은 음. 없고 조국 장관은 뭐 출마 얘기 나오면 또 그거에 대해서 서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네. 뭐 또 옛날 회포 푸는 얘기인데 급한 얘기는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할 말이 많아요.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랑? 당장 이제 우리가 제가 원칙과 상식이라고 모임을 만든 이유가 네. 얘기해도 잘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 회초리 뭐 하나 갖고 안 되면 세 개라도 모아가지고 좀 목소리를 키워보자고 만든 건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4년 내내 우리 정치개혁 네. 우리 노무현 정당 노무현의 정신 어쩌고 얘기하는데 아니 노무현이 한 얘기를 우리가 실천 좀 하자 해서 하는 게 선거법 제대로 좀 바꾸자는 건데 이번에 선거법을 못 바꾸면 지금 이거를 퇴행은 안 된다. 이거 주장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이재명 대표한테 확답을 받아야 돼요. 그 사우나 가면 진짜 거기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이거 위성정당 금지 이거 당론으로 빨리 추진합시다. 이거 하나라도 하면 이재명 대표 내가 쓴소리하는 거 한 달 동안 내가 안 할게. 까만 유예해준다. 또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정도로 만날 일이 없으세요?
아니 의총에서도 만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명 있을 때 얘기하는 거하고 사우나에서 정말 우리가 허심탄회. 옷 다 벗고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하는 거좀 다르니까 혹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위성정당 방지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고 혹시 뭐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 하실 건 아니고 그거는 얘기도 뭐 같이 하면 이재명 대표가 살려주기는 어렵고 아. 살려주는 거는 네. 이제 국민들이 살려주는 건데 네. 저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 살려줘요. 어떻게 공천은 그대로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공천은 이제 이게 경선을 해서 국민들이 주는 건데 네. 저는 뭐 국민들이 공천을 안 주면은 뭐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또 제가 열심히 당당하게 살면 되고 우리 정영진 씨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얘기도 열심히 하고 당당하게 산다. 그러면 되고 공천을 주면 또 열심히 국회의원 하면 되고 근데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가 됐어요. 오. 네네. 근데 이제 요거를 의원님은 아마 믿으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충남 논산, 계룡, 금산 요 지역구에서 네네네. 민주당 차기 총선 후보로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일부러 찍어가지고 한 거예요. 이 지역구를 딱 찍어서. 근데 김종민 17.1, 거의 도장 깨기. 황명선 37.7, 지금 아? 논산시장이 37.7%로 20% 포인트 이상 나왔어요. 어허. 어디 여론조사입니까 이게 이거? 여론조사 꽃이라서 지금 거의 이제 의원님 표현에 따르면 비명계 도장 깨기 하고 있는데 아. 지역구를 특정해서 지금 요거를 해봤더니 네네네. 황명선 후보가 더 적합하다고 나왔다. 지금 이런 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제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뭐 여론조사로 보고 제가 여론조사 브레이커입니다. 맞아, 제가 맞아요. 선거를 3번 하면서 여론조사가 맞아본 적이 한 번도 맞아. 없어요. 어허. 출구조사도 뒤집은 분이에요. 이분. 출구조사 3번 다 뒤집어졌어요. 어허. 그 제가 여기 이상해. 네. 그러니까 이게 논산에서 여론조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인지 아니면 김종민은 원래 여론조사 응답하는 사람하고 찍는 사람이 다른 건지 샤이 모르겠는데 종민이 많은 건가요? 심지어는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 될 때 이인재 의원하고 저하고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여론조사가 더블 스코어가 나온 거예요. 46대 23.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안 합니다. 논산. 끝났다고. 그러니까 46이 누구예요? 이인재, 이인재가 피니제가 46, 김종민 23이었어요. 그런데 근데 한 달 지난 다음에 완전히 판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근데 늘 그래요, 늘. 그래서 이거는. 어. 근데 이제 지금 그 여론조사 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뭐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좀 뭐 이제 그 약간 개성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는 뭐 그거대로 또 감안을 하고 아니 뭐 계속 반지 만지면서 말씀하시는 게 네. 아내 사랑이 좀 지극하다 이렇게 좀 아, 이해하는 반지의 제왕입니다. 반지 네. 뭐 반지를 국회 반지는 아니죠? 끼는 거 아닌가? 계속 반지를 말하는데 뭐 반지 어디 가셨어요? 저요? 반지를 안 끼셨네? 제 심장에 박아버렸어요. 어허. 진짜. 스윗합니다. 네. 그래요. 황명선 시장 얘기가 나와서 네. 제 질문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답변 주시면 고맙겠는데. 아니 저그 질문 전에 예. 그 이인재 근데 저도 그게 궁금해요. 예. 아직도 뭐 하- 상대는 이인재예요. 뭐 하세요? 이번에 출마하시려고 지금 계속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번에 출마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상대는 오. 계속 여론조사 상대가 이인재로 나와요. 저쪽 당에서는. 그분 연세가 꽤 그러니까 되시죠? 저쪽에 여론조사하면 이인재 의원이 1등 나올 거라 아마. 그래요? 아직도 그렇다고. 근데 현장 분위기 많이 다른데 하여간 여론조사는 약간 뭐 그런 알겠습니다. 뭔가 그 여론조사 있는 것 아까 꽃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그 네. 개요 살짝 한번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개요 준비 안 돼서 자막으로 나중에. 그래요? 그 아마 여론조사 꽃에서 네. 조사한 내용이고요.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도 모르시죠? 네, 지금은 모르고 네. 있는데. 자세한 네. 내용은 여론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홈페이지 확인할 수가 가시면 있는데 그거 한번 저희가 이따 다시 한번 개요는 좀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자, 아까 황명선 시장? 그래요. 황명선 전 시장에게 예. 명절 선물로 보낼 한 가지를 고른다. 했을 명절 때 선물로 벌써 네네네.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논산 지역구 특산품 논산 딸기. 2번, 계룡 시민들의 마음이 담긴 맛있게 드세요. 계룡 물엿. 3번, 황전시장은 그냥 다음에 아삼. 금산 인삼. 세 개 중에 뭘 선물로 보내고 싶냐? 네. 예. 딸기는 황 시장이 시장하면서 워낙 많이 먹었을 거고 예. 물엿이 좀 느낌이 안 좋네. 약간 엿이라는. 연 먹어라 이런 느낌 아닙니까? 인삼이 날 것 같아요. 인삼 건강하시라.
아유 마음이 인삼. 참 그러게요. 착하시다. 마음 씀씀이가.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따뜻해요. 서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어요. 네. 다음에 하삼이라는 의미에서 다음에 하산이 뭐예요? 다음에 해라. 있어요. 이번엔 아유 그럼 못 알아들으셔. 설명하지 마요. 젊은 애들 그런 게 말입니다. 아니 하사함은 내가 아는데 네. 이게 인삼이 그런 의미가 담긴 건가요? 아니 말을 맞춘 겁니다. 뭐 아. 먹으셈, 드셈 막 이런 것처럼. 그냥 건강 기원이라고 저희 네. 생각합니다. 건강기원입니다. 따뜻한 네, 마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제 총선 준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지금 현재는 그 원칙과 상식,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활동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근데 이상민 의원은 왜 가신 거예요? 어디 가신 거예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왜 몰라? 전화를 해봐야 돼요. 연락이 지금 서로 어디가 안 된대요. 있는지. 행방불명인가요? 그래서 전화 아니, 잘 안 근데- 받으신다고. 그 전까지 상의한 건 사실인데 네. 막판에 이제 자기는 빠지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론에 나오기를 뭐 국민의힘을 간다, 뭐 어디를 간다 이러는데 제가 본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분은 조금 그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뭐가 개혁이 되겠냐, 지금 뭐가 혁신이 되겠냐 포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뭔가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네. 이런 쪽이고, 저희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선거 때 되면 정당이 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안 바뀌다가도 선거 임박하면 네. 이 이른바 중도층 또는 뭐 저 약간 그 중간층 이런 사람들을 네. 규합하기 위해서 좀 변화를 해요. 네. 혁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혁신의 목소리를 마지막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당에다 얘기를 해보자. 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만든 건데 그냥 개혁, 혁신 딱 요겁니다. 핵심은. 뭐 나머지는 뭐 결정될 게 없는데 이상민 의원은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 뭘 그렇게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제일 큰 게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이 그래도 야당은 권력과 싸우는 야당이잖아요. 네. 늘 수십 년 동안 권력과 싸우는 야당은 국민들의 힘 말고는 없잖아요. 기댈 데가. 그러니까 도덕적이어야 돼. 국민들이 일단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에 뭐 쪽수가 있다거나 무슨 조직력이 있다거나 돈이 있다거나 그런 거 없어도 좋다. 근데 여기가 깨끗하다. 또 도덕적으로 믿을 만하다. 그래서 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권력과 싸우는데 이 도덕성이 도끼인 개끼냐.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뭐 안 붙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선을 앞두고 지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좀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 우리가 다시 다수당이 되면 도덕적인 그런 야당으로서 본 모습을 다시 되찾겠다. 이런 정도 저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해석을 좀 해볼게요. 네.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가 거의 1년 반 정도 검찰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정권하고 싸우지 못하고 이재명을 지키는데 시간을 많이 들인다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방탄정당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 보기에는 네, 의원님 아니 정당이 주장이었고, 예. 당대표 개인의 저런 사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당이 나서 방어하는 게 맞냐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한 거죠. 제가 어저께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예. 정말 제가 마음에 너무 이거 아팠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 청년이 우리 당에 있는 지역에 있는 뭐 청년위원장입니다. 근데 당대표와 관련돼서 검찰 독재 또는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에 전국적으로 총동원하는 그런 동원령을 여러 번 자기가 받았대요. 근데 우리가 그런 당력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당력을 한번 그렇게 동원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점이 자기는 너무 마음에 걸렸다. 우리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 솔직히 제가 민주당 의원으로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이걸 공개적으로 의원총회나 아니면 우리 내부에서 좀 문제 제기하고 좀 바로잡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네. 제가 제가 저는 좀 예. 이런 문제들이 이제 총선 앞두고 국민들에게 그래도 민주당이 이런 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네네. 이렇게 국민들 마음에 뭔가 좀 이게 다가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반대 입장에서 좀 한번 반론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숫자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도덕성이 좀 있지 않냐, 도덕적 우월성이 좀 있지 않냐, 이게 전형적인 야당 마인드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2000년 전까지는 그 얘기가 맞죠.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정권을 못 잡았었으니까 이쪽은. 그런데 2000년 이후로 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해갖고 오히려 더 많이 잡았어. 정권도 많이 잡았지. 지금 현재 170 몇 석? 압도적인 저 1당인데 2당과 한 5, 60석 차이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성, 우리는 그래도 우월적이다. 이거는 너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오히려 거대 정당으로서, 거대 야당으로서 비전을 잘 보여줘야지. 왜 여기서도 계속해서 도덕적인 문제로 이렇게 좀 뒤처지려고 하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제가 있지 않습니까? 반론을 좀 할까요? 아유, 하셔야죠. 네. 자, 저는 우리 정영진 씨 말에 모순이 있어요. 제 말에 무슨 자, 있습니까? 우리가 비전을 제시합니다.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네. 안 보이는 걸 보이게 만드는 게 비전이에요. 예. 미래에 안 보이는 거. 예. 현찰이 아니에요. 예. 그럼 미래에 안 보이는 거를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예. 자,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 진짜 실업 없는 나라, 노후가 편안한 나라 간다. 하고 비전을 얘기해요. 예. 그럼 사람이 그걸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신뢰할 때 뭘 갖고 신뢰할까요? 통계 갖고 신뢰할까요? 김종민이 이런 얘기했어. 김종민이 원래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지금 하는 걸 보면 제 말을 믿을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사람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바탕이 도덕성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도덕성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면 자기 시킨다. 저 사람 말은 거짓말을 안 한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다. 공익적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사람 말의 신뢰입니다. 정당이 비전 제시, 저는 뭐 100% 공감합니다. 이게 안 먹혀요. 비전 제시가 기본소득, 복지, 그거 선거 표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거 자기 방탄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1년 내내 엄청나게 많은 민생과 미래를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거 이재명 방탄하려고 하는 거지. 아무런 감흥과 전달이 없는 겁니다. 도덕성이 야당한테 필요한 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겁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도덕성이 필요한 거고. 여야가 모두 필요한 거예요. 사실 당연하죠. 빡 지르셨습니다. 여야가 모두 당연히 필요한 거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하는 사람한테는 왜? 정치는 자기 권력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의 권력, 남의 돈 갖고 쓰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사익을 추구한다. 누가 표를 줍니까? 도덕적이지 않으면 표 주면 안 돼요. 여당, 야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도덕성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누가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 문제죠. 둘 다 문제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둘 다 문제라고 하는 게 심각한 겁니다. 질문 좋아. 지금 예를 들어서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자, 장모나 아니면 그 김건희 여사 문제를 잘 안 한다. 방어하잖아요. 네. 권력 갖고 방어해. 검찰총장 권력 가지고 대통령 권력 가지고. 우리가 이거하고 달라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싸움이 국민들한테 먹힐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이래도 당대표고 방어하잖아. 이게 공격이 되나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똑같아요? 이재명, 윤석열이 둘다 경중을 똑같네. 가리기 어려울 만큼 비슷합니까? 아니, 경중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그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을 우리가 문제 제기하려면 우리가 그 점에서는 좀 자유로워야 돼요. 우위에 그 점에서는 있어야 떳떳해야 한다는 됩니다. 거지. 근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사법 방어한다. 개인 사법을 방어한다.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공격이나 비판은 안 먹힌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 네. 그 검찰 수사가 1년 반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수사를 우리가 본 적은 없잖아요. 이렇게 길게 아니, 수사를 부도덕한 하는 거죠. 거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구속영장 기각돼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 과잉 수사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으세요? 아니, 저는 100% 그렇게 주장을 해요. 과잉 수사예요. 수사권의 과잉 수사는 남용입니다. 맞다. 네. 근데 이게 먹히려면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한 3시간 술 마시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반드시 탄압을 할 거다. 그리고 엄청나게 할 거다. 그래서 당대표 나오지 않는 게 좋다. 나오면 이게 정치적인 탄압이 된다. 나오기 전에 전에. 얘기하셨구나. 자, 그런데 만약에 나왔어요. 당대표가 됐어요. 자, 그때도 제가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하고 의원들 중에서 꼭 개인적으로 친한 이 변론을 해줄 의원들하고 해서 이재명 대표 개인이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울림이 있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방어가 될 거다. 만약에 당이 동원된다 그러면 약자로 안 본다. 이거를 탄압받는다고 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반반. 우리 진영은 좋아하고 저쪽 진영은 계속 나쁘게 공격하는 이 구도화에서는 정권 잡은 사람을 우리가 압도할 수 없다. 적어도 50% 이상을 압도해야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근데 늘 30대 30이 나옵니다. 이쪽 40, 이쪽 40. 이래 갖고는 중단 안 해요, 수사를. 이런 과잉 수사가 중단이 안 됩니다. 우리가 50% 이상 60%가 이거 과잉 수사다. 이재명이 너무 이게 불쌍하다. 또는 이재명이 너무 당한다. 이래야 되는 건데 당이 나서서 의원들이 나서서 정치적으로 방어하는데 그 형성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 생각은 좀 다르죠? 뭐 결단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77%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그 당심, 당을 향한 애정, 이건 어떻게 보시려고 그럽니까? 예, 일단 잘 보고 있고요. 답변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당 대표 뽑을 때는 당심이 중요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수권을 하려면 민심이 중요합니다. 민심 77%면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쓴소리 안 하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77%의 국민이 찬성한다? 오케이, 그러면 저는 뭐 내가 아무리 내 생각 소신이 있어도 민심이 천심이니까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당심 77%는 우리 당의 갤럽 여론조사 30% 나옵니다. 37, 21, 20%입니다. 전 국민의 20%가 동의하는 주장을 가지고 우리가 수권 정당은 못해요. 적어도 국민 50%, 51%의 지지를 향해서 계속 노력하는 정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심이 30%가 우리를 지지한다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안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이 미천을 줄 테니까 이 미천 가지고 51% 국민들한테 다가가라. 이게 우리 당 지지자들의 마음이거든요. 요거 가지고 요 안에서 그냥 너 안주해라. 이건 아니거든. 지금 우리 상황이 당심이 70%든 90%든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윤석열이 저렇게 잘못하고 부당하니까 이렇게 힘을 모아주자라고 지지하는 거지 민주당 이재명이 아주 이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 마중물을 가지고 나머지 윤석열에서 떠났고 민주당 안 오고 있는 이 한 40%의 국민들한테 야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이 낫다. 민주당이 낫다. 이 여론을 못 만들어내면 민주당 실패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뭐요? 자, 위성정당? 제가 네. 그러니까 위성정당 금지법 주입식 이것도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구나. 약속 지킨다. 이걸 해서 윤석열은 국민의힘은 약속을 안 지키는데 뭐 개혁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개혁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약속 지키겠다. 우리한테 유불리를 떠나서 불리하더라도 약속 지키는 거 이게 도덕적으로 권위가 있잖아요. 저는 이런 약속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전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비전 얘기하는데 겉돌잖아요. 이쪽 비전하고 이쪽 비전하고 다르고 서로 그냥 우리가 낫다. 국민들은 다 관심 없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때 양쪽이 공약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공통 공약이 있어요. 뭐죠? 똑같은 게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공통 공약 한 70%를 가지고 이 70%를 우리가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보자. 만약에 우리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비전을 얘기하거나 뭔가 정책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하는데 저기는 안 받는 거. 이 여우와 두루미 게임 하지 말고 정말로 당신도 주장했잖아. 우리도 주장한 거야. 이거 한번 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합의해서 결실을 한번 맺어보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면 만약에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안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이런 비전에 대한 진정성에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저쪽이 받기 어려운 거 그냥 우리가 주장을 하는데 우리 야당이니까 별로 힘은 없죠. 그러니까 메시지로서 전달은 국민들 전달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다. 그럼 국민들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찾아서 저는 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치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공격하고 저쪽을 코너에 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민심을 얻는 것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대선 때 약속했던 그리고 공통으로 공약했던 거 정도는 우리가 지키자고 먼저 제안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게 그중에서 이거 1, 2, 3번 이거는 확실하게 한번 가자. 우리가 가보자라고 제안도 하고 또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을 좀 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하고 당대표 모아서 꼭 무슨 둘이서만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다 만나서 이 공통 공약에 대해서 합의하고 국민들에게 좀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회의 한번 해보자. 이런 걸 자꾸 윤 대통령이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총선 망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계속 제안을 하긴 했잖아요. 한 6번 이상 거절을 당했고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정책을 내긴 냈어요. 이거 뭐 서민 예산, 민생 예산, 청년 예산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당에서 안 들어준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대치 상황이 있기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그냥 전달만 하기 위해서 내는 게 있고 실제로 한번 합의해서 한번 일을 만들어 보기 위한 정책이 있어요. 후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저런 거 못할 거니까 이건 우리 표에 유리해. 이런 정책은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이게 이소부에도 나오잖아요. 이 여우와 두루미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거 안 할 수는 없어 정치하다 보면.
이것도 하지만 네. 진짜로 일이 될 만한 거 이거를 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걸 주도해야 그게 우리가 국회 다수파로서의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뭐 조금 더 들으면 알 것 같긴 한데 네. 여튼 목이 좀 메이시는 것 같으니까 읍천리 네, 커피 좀 드시고. 드시고요. 네. 네. 커피는 읍천리 38입니다. 38 네, 커피입니다. 제가 네. 그동안 네. 여론조사 아까 개요.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시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꽃이 지난 15일에서 16일 이틀간 논산, 계룡, 금산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 대상으로 민주당 총선 후보로 누가 더 나은지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였고요. 조사 결과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통신 3사 무선 가상번호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고 네. 응답률 12%. 자세한 조사 개요 네.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여튼 뭐 지금 우리 김정민 의원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어쨌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금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아마 계속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가면 김종민 의원은 당을 떠납니까? 아니요, 지금은 저는 일단은 네. 그래도 한번 그러니까 하는 때까지 해보고. 가능성이 일단 기대가 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선거 때가 되면 평상시엔 안 하다가도 네. 선거 때가 되면 뭔가 자꾸 바꾸잖아요. 바뀌기도 사람들이. 하는데. 총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뭔가 변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무리한 변화, 너 이재명 그만해, 네. 정계 은퇴해. 예. 이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당이 좀 받을 수 있는 거, 실현 가능한 거를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한번 목소리를 모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목소리를 모아서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성의를 가지고 이 문제에 귀를 기울이면 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당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소리가 좀 반영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저는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면 이제 친명으로 갑니까? 그 친명 비명은 없고요. 아. 우리가 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친명 비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친명이면 뭐 문제가 있어도 잘못해도 그냥 감싸줘야 친명입니까?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그게 같은데. 친명-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명 비명이라는 네. 구분이 좀 의미가 없다는 거고 네. 잘한 거는 밀어주고 잘못한 건 지적해주고 그게 진정하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굳이 사퇴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시나요? 애명. 애명이요? 네. 아, 이재명을 사랑하는. 애명.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잘하면은 잘한다고 네. 못하면은 허심탄회 얘기해줘요. 아. 이런 관계가 중요한 거지. 네. 잘하고 못하고 무조건 감싼다? 아니면 잘하고 못하고 무조건 공격한다? 그러니까 이게 친명 비명의 프레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는 사퇴할 필요는 없다. 없어요. 지금은 없을 수도 있다. 사퇴를 한다는 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네. 내가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왜? 탐원당국에 선출이 됐잖아요. 네. 절차적으로는 본인이 결단해서 사퇴하는 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네. 본인이 여러 번 얘기를 들었는데 알아서 판단했는데 그걸 자꾸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 본인의 나름대로 정치적인 권리인데 네. 그래서 그거는 이미 본인이 사퇴 안 하겠다라고 결심한 건데 네. 굳이 그걸 자꾸 압박할 필요는 없다고 네. 해요. 그 기한은 언제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무슨 기한이요? 언제까지 사퇴해야 그래도 사퇴를 사퇴 안 언제? 한다는 안 한다니까. 사퇴 언제 안 한다는 언제까지 부분에 중대 결단을 해야 사퇴까지 포함하는 게 저는 중대 결단이 아니고 네. 그냥 변화한다. 상식적인 결단만 하면 돼요. 네, 네, 네. 지금 제가 예를 얘기하는 게 들면 험지 출마 상식적인 같은 거거든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하면 나도 대구 간다. 이제 이런. 저는 그것도 이렇게 봅니다. 꼭 뭐 안동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출마지를 우리가 특별히 뭐 정해서 어디 하라 이건 약간 정치적으로 좀 섣부른 얘기 같고요. 네. 저는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보통 당 대표가 선거를 이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선당무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또 불출마도 하고 아니면 뭐 비례대표 끝순위로 가기도 하고 네. 또는 어려운 데 가서 한번 선거를 이렇게 좀 네, 주도하기도 네, 하고 그런 역할이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필요한 거 아니냐. 이재명 공감합니다. 근데 어떤 선택해야 되는지는 그건 전략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이 또 고민을 하셔야 되니까 뭐 어디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하여간 선당우사를 위한 당대표의 역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나 좋다 험지 어디든 한번 가겠다 너네들이 결정한 대로 갈게 대신 김종민 당신도 같이 갑시다. 저는 뭐 어디든지 갑니다. 아, 진짜요? 뭐 아예 그냥 너 출마하지 마라. 출마하지 말고 당에서 뭐 이거 선대본부 이거 맡아라. 그것도 합니다. 불출마도 그래서 저는 해요? 저는 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가 지금 재선을 했어요. 네. 최고위원도 해봤습니다. 네. 나이 40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고맙게 발탁을 해서 청와대 대변인을
헌정사상 최연소를 해봤어요. 네. 제가 사실은 제 실력과 능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직을 맡은 사람이라 네. 제가 또 무슨 한 번 더 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거는 아, 그래요? 그거는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당을 위해서라면 저는 불출마까지. 용산보다 더 험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험지가 있으면 뭐 어떤 것도 가능하다. 근데 그냥 뭐 당 주류가 너 비주류니까 너 그냥 쫓아낼게 이런 거는 안 되죠. 근데 당이 이게 선당우사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혁신하는데 네. 너도 동참해라. 제 1번으로 할 겁니다. 오. 대구 수성 가서 딸기 좀 팔고 와라. 네, 어허. 합니다. 가능? 네. 아, 그렇습니까? 와.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네. 김종민이 대구 수성 가는 게 네. 딸기 파는 데 도움이 되겠냐? 이건 판단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제 판단 관계없이 저는 같이 합류합니다. 논산이 지금 험지인 것은 아닌가요? 아주 험지는 아닌데 그래도 쉬운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저 충청도 유권자분들의 마음을 알기가 매우 네,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제. 얘기를 안 해. 그래서 그거는 어떤 게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려움을 감당하는 이 역할을 했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말에 책임을 져야죠. 네. 그래서 뭔가 당이 좋습니다. 제 얘기를 다는 아니어도 일부라도 반영이 돼서 당이 변한다. 네. 그러면 그 쓴소리한 책임을 져서 같이 감당하자. 개인적인 그 선당우사에 대해서 같이 감당하자. 저는 뭐 얼마든지 오케이. 150%. 혹시 지금 현재 민주당 뭐 그 이재명 대표 안으로부터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왜 누군가 또 오면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하나를 데려온다면 어떤 사람 오면 야 민주당 진짜 한번 좀 새롭게 프레시하게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글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저도 몇 번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 얘기를 해봤는데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요? 뭐 사람이 비명계랑 그 싫어하는 사람이 거예요. 뭐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뭐 누가 얘기를 해.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난 얘기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중도층이라든가 영남이라든가 이런 온건 합리적인 분들한테 좀 뭐 소구적 인기가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되든 선대위원장이 되든 총선에서 역할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이 얘기를 했더니 야 뭐 비명계가 김부겸과 김부겸하고 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해요. 우리가 전화 통화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네. 뭐 누구를 딴 사람을 얘기하더라도 또 이제 이게 자꾸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네. 그래도 하나 해주세요. 이상민 의원은 에일리 얘기하고 가셨어요. 네. 누구야? 이상민 에일리, 의원님 에일리. 에일리 얘기하고 가셨어요. 저희가 건져냈습니다. 네, 네. 네. 애인이요? 에일리. 애인이 아니라요. 모르는 에일리라는 얘기 자꾸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을 가수. 너무 네. 좋아하셔가지고 자기가 신당을 차리면 비례 1번으로 영입을 할 것이다 이런 망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누구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좀 들어와야 우리 민주당도 좀 더 그리고 선거 때 개혁적인 방향으로 갈수 되면 있다. 어느 정당에 다 합니다 그거를. 네. 우리도 할 거예요 아마. 네네네. 근데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가까운 분들 지난번에 김은경 혁신이라든가 이내경 혁신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좀 과감하게 이재명 대표하고 좀 결이 다르다. 이게 보완적인 의미가 있어야 선거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결단을 좀 하시라. 네. 사실 우리 원칙과 상식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원칙이 뭡니까? 우리가 수권 정당의 원칙이에요. 50%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30%에 안주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도부도 좀 바꾸고 당직도 바꾸고 공심위도 하고 비대위 내지는 뭐 선대위 이런 거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이자. 아 저거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자기 걸 내려놨다. 그러면 국민들이 호응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하자. 이게 원칙이고 상식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과 상식 네. 이 4명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이 이 수가 굉장히 모자라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지. 이분 얘기가 솔솔 나와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앞으로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스타트 시작입니다. 요즘 인터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엄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아까 전 대표의 예. 역할론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이재명 대표 조국 장관은 완전히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요? 근데 이낙연 대표는 좀 다르죠. 연습 좀 더 해야 돼. 연습하겠습니다. 연습판이 좀 오래 안 더 해야죠. 돼가지고. 네. 이낙연 대표는 전혀 모릅니다. 아,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 근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네. 이낙연 대표와 이낙연 대표를 염두에 두거나 네. 뭐 이낙연 대표와 상의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낙연 대표님은 이미 이제 정치에서 약간 한 발 물러서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민주당이 완전히 위기 상황에서 SOS 치는 상황이 아니면 굳이 어떤 정치적 동원을 하기 위해서 같이 뭘 상의하거나 뭘 구상을 하거나 하는 거는 저는 뭐
염두에 두지 않고 당내 있고. 한 3, 40명 정도 혹은 40명 이상 이렇게 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건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번에 원칙과 상식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네. 첫 번째 도덕성을 회복하자,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비전 정치를 회복하자. 요 세 가지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한 뭐 50명은 됩니다. 근데 밝히지 못한 방식. 네. 아니 방식은 네. 네.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해보자.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았으면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뭐 뭔가 더 많이 올수 있는데. 주류하고 좀 갈등이 있어도 한번 해볼 텐데 당장 이제 공천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네. 이게 우리 당 내가 이거 갈라지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유불리 문제를 판단하는 분도 있고 해서 방식에 대해 동의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혁신의 길, 개혁의 길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험난해요. 이 산길을 가다 보면 거기 뭐 웅덩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디 가서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가 곰이 나올 수도 있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4명이 한번 선발대로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 위험하지 않다. 그 대신 이게 한번 우리가 이 등산을 해보자. 이건 우리가 개혁의 길이고 혁신의 길이다. 한번 당을 위해서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내는 목소리가 저 정도면 민주당으로 좋겠다. 그러면 아마 이제 공감하는 분들이 더 많이들 늘어날 겁니다. 그 길 따라 이제 따라오실 거를 기대하고 계신데 아니, 그러니까 뭐 모임에 합류는 안 하더라도 네. 그 목소리를 뜻을 같이 공감하는 하면. 분들이 같이 확산되면 좀 좋은 거예요. 아니 가는 산길이 험난하지 않다, 무섭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원칙과 상식 첫 공식 행사에서 독재, 공포, 경직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무섭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청년들이 네. 그동안에 우리 당내에서 네. 주로 그분들이 우리 당내 분위기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우리 당이 약간 전체주의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면 다 막 공격을 한다거나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겪으면서 느꼈던 감정을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청년들의 그런 감정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책임을 느낍니다. 그럼 이 민주정당이라는 게 얘기한 걸 가지고 사람이 겁을 먹거나 아니면 내가 이 얘기했다가는 쫓겨날지 모르겠다.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고 야 우리가 이거 진짜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경고를 한 적이 있잖아요. 아주 최근에. 그럼 조금 그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네.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데 네. 제가 그 얘기도 여러 번 했어요. 그 얘기만 한다고 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제 징계도 하고 또 이제 강성 지지층의 이런 얘기의 진원지가 주로 이제 이런 약간 강성 유튜버들이에요. 이 유튜버들의 우리 당의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무슨 뭐 당직자나 의원들이 출연을 해서 그거를 되게 신뢰를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아 저게 괜찮은구나. 저렇게 욕을 해도 수박이라고 그렇지. 공격을 해도 저게 그냥 투쟁이구나. 민주주의구나. 저게 잘 싸우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서 자꾸 힘이 모아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댓글 달고 프랜카드 걸고 하는 거 안 멈춥니다. 당대표가 저렇게, 저거는 그냥, 저거 뭐, 그냥 언론에, 그냥 저기 뭐야, 언론에서 공격 못하게 방어용으로 하는 얘기야.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하는 거를 다 좋아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당 지도부가 그런 발언과 그런 어떤 이 분열적인 그런 행태하고 단절돼 있다는 거를 명시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얘기하는데요. 아주 쉬워요. 뭐 하면 돼요? 그 옛날에 이준석이 한 겁니다. 뭐요?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할 때 네. 그 이런 극우 유튜버들, 이 편파적인 유튜버들, 이 분열적인 언행을 한 유튜버들의 당 의원들과 당직자 출연 금지를 시켰어요.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 징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 집회하는 걸 끊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이 좀 좋아졌어요. 이런 이른바 극단적인 팬덤 지지층과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금도 거기는 강성 뭐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이 뭐라고 해도 당 내에서 의사결정은 별도로 진행되는 게 가능해요. 그게 저는 이 누구죠? 이준석. 네.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방금 있지만 얘기하셨는데. 해결한 이재명 대표가 한국 정치에서 기여한 아주 중요한 이준석 전 이준석 대표가 공이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이재명 대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못 나가게 해야 될 채널들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보면 되고요. 그건 제가 여기서 뭘 조사를 얘기할 건 해요. 아니고. 아시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넘어가시네. 어떤 발언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수박을 늘 입에 달고 사는 이런 방송은 네. 그 방송하는 건 자유니까 네. 뭐 그냥 할수 명예훼손이나 있지. 이런 건 따로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네. 네. 우리 당이 공당이 그런 데 가서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공당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아마 김정민 의원 어딘지 알고 이미 네, 충분히 잘 다 알고 계시죠. 있으시지만 근데 제가 마- 유튜브를 거기 안 매일 봅니다. 댓글 거의 안 봐요. 말을 못 하시잖아. 그죠? 그만큼. 아니, 거의 안 봐서 네. 말하기 제가 어려운 어느 분이. 방송에서 뭐가 나왔다는 걸 제가 이렇게 들이댈 수 있으면은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제가 거의 안 보기 때문에 항의 문자는 많이 받으시죠? 아니요. 요즘 안 받아요? 예. 뭐 몇백 개씩 받으신다고. 아니 근데 그러는데. 한쪽풀도 저한테는 없어질 지경이야 이제. 네. 아무도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약간 뭐 포기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약간 김정민은 그- 됐다 네, 됐어 이렇게 이렇게. 너 됐다 이런 거. 일반적으로 계속 오는 문자는 제끼는 거 약간 아니에요? 열애도 시켜놓은 게 있어요. 열외. 그래서 그래요? 아마 거기에 걸리는 문자도 많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그 여의도 첫 출연을 좀 해주셨는데 장동환 여의도 어떻게 좀 말씀하시기에 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좀 답답한 게 좀 있었습니까? 많이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말씀 제일 많이 하셨는데요. 뭐를 좀 고치면 될까요 우리가? 아니 그래서 네. 제 얘기에 많이 좀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반대하거나 믿음이 뭐 부족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말고 네. 이게 공감 위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이게 어. 합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냥 그 기계적인 균형 이거보다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뭔지 그런 방향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하는 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뭐 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다음에 새로운 대안이 뭔지 네. 새로운 비전이 뭔지 이런 쪽으로 얘기가 가야 되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한다. 아하. 그건 사실 별로 의미. 에이, 그걸 공격이라 맨날 생각하시면 안 들으니까. 되지. 아까 대기실에서는 정영진 씨 엄청 아니, 칭찬했는데. 그리고 그걸 공격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네. 게. 그러니까 그 많이 들어봤던 얘기니까 아하. 조금 더 한 발 나가는 쪽으로 네. 문제의식을 좀 발전시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 아니, 진행자가 수박이다. 그리고 우리가 수박 만약에 쪽은 아닌 거야. 수박 쪽은 아니다. 계속 망고다. 공감하면 우리한테 막 저 수박 주스 배달 오고 그래요. 우리도 겁나서 그렇게는 뭐 할 수가 없고. 여튼 뭐 우리 김정민 의원님 오늘 이야기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재미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그 방송 출연분들도 저희가 좀 모니터링을 했는데 다음엔 조금 더 재밌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실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양손에 수박도 수박 좀 들고 사오고. 오시고 그런 거 아니, 다 이제 너무 선거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나오시면 진취적인 이야기를 한번 그리고 하여간 제가 아까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당후루잖아요. 네. 당후루가 이제 약간 비주류 컨셉, 그렇죠. 소수파 컨셉이잖아요. 네. 근데 비주류 소수파를 작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목소리가 뭐 얼마 안 되는 이렇게 보지 말고 네. 변화를 원하는 아. 사람들, 개혁을 원하는 이런 개혁을 관점에서 원하는 봐줘야 돼. 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변화가 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 변화의 취지는 좋은데 실현 가능성 없으면 대안이 뭔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는 소수파야, 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몰려 있어.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 세만 가지고 논란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뭐 이름은 뭐 당으로도 뭐 좋다고 보는데 하여간 이 소수파 컨셉을 개혁파다. 혁신 이 사람 뭔가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게 저희도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이분들이 개혁의 목소리를 내서 소수파가 된 건지 아니면 소수파가 돼서 혹은 뭐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개혁 목소리를 내는 건지가 우리가 약간 선후 관계가 좀 헷갈리고 무조건 전자입니다. 무조건 그건 전자야. 고민하지 마세요. 어허. 그럼 100% 전자입니다. 약간 그 종교 쪽 같이 세대에 많이 당해요. 고민하지 마. 밥 먹을 때도 엄청 혼나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네. 그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네. 소수파 목소리를 내는 게 그 전부터 네. 계속 소수파 목소리를 내면서 네. 이제 여기까지 그 개혁 목소리를 내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만약에 내가 소수파가 아닌 다수파를 원하면 네. 개혁 목소리 안 내면 돼요. 바로 다수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김종민이 지금이라도 다수파가 되려면 금방 될 수 있죠. 지금까지 한 게 내가 생각이 좀 짧았다. 또 이재명 대표와 우리 총선 앞두고 단합해서 가자. 이미 이거 늦었어. 딱 하면 돼요. 잘라버려. 이미 그러면 늦었어. 내가 수박 끊어버려. 그냥 공격을 덜 받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때가 무수히 많았거든요. 그러나 근데 그렇게 저는 하지 않는다. 다수 소수 구분이 아니고 이 목소리 하던 얘기를 그래도 일관성 있게 해야지. 어. 뭐 갑자기 또 이게
소수파가 됐다고 그래서 또 공격받는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아, 짧게 하시면 아니, 짧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8월까지잖아요. 네. 총선 끝나고 나면 대표 임기도 얼마 안 남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걱정했던 이재명 대표는 사라지는 건데, 아.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지금 우리 당 대표를 또 할 수는 당대표를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임이 금지되는 조항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당 총선 이후에 계속 네. 그럼 떠날 총선 수 있는 이후에도 겁니까? 다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하. 왜? 아니 그렇게 한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없죠 아마. 지난번에 예. 개항 출마도 대선 끝나고 난 후보가 맞네. 보궐선거에 나간 건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반대했지만 그때도 당원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한 겁니다. 네네네. 또 당원들이 원해서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그만둘 거니까 뭐 민주당이 좀 뭐 이재명 대표 없이 뭐 또 니네들 다음 비판하는 스텝을.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고 네네. 이재명 대표는 우리 민주당의 현실적인 권력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변화하고 혁신해야 민주당이 바로 갈 수 있지. 이재명 대표가 없어질 건데 왜 이 얘기하냐. 나는 이거는 비현실적이라고 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예정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네. 당 뒤에서 흘리는 눈물 당으로에 오늘 출연해주신 김종민 의원님 계속해서 그 개혁의 목소리 잘 좀 유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엔 조금 더 변화된 위치와 자리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김종민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그리고 우리 최영경 기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